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소주 4병을 마셨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를 표적으로 대규모 폭격을 가해 나스랄라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 직후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한낮엔 30도 가까이 올라 무더웠지만 다음 주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 중인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기상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은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소식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같은 건데 뭡니까?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행사인데요.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입니다. 예. 어제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됐죠.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사를 열려면 의원실을 통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도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진행됐고 실제로 강 의원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최병을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사에 무려 국회의원회관 대관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행사를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서 국회에서 열리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규정하고 강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 입장은 뭡니까?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사과한 건 아니고요. 예.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한테 사과한다며 여당의 공세를 비꼬았습니다. 또 탄핵을 주장하는 건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반헌법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사무처 대관 규정과도 맞물려 있어서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과해야 된다는 거죠? 각종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또 나왔습니다. 예.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홍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기류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지금 여론이라든지 당내 분위기도 흘러가는 게 아닐까. 앞서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하기 참 힘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 논란의 당정 갈등, 여기에 야당 공세로 삼중고를 겪는 여당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번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20%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는 70대 이상 층에서 긍정평가가 늘었고 최근 체코 순방과 원전 수주 효과가 반영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고요. 콕 집은 이유? 뭘 콕 집은 겁니까? 오늘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일정 중에 한동훈 대표가 SNS를 올렸는데요. 예. 한 대표가 대학 시절 고 장기표 선생과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상징인데도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공유한 신문기사에서 2명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모두 친한계 인사로 이들 모두 최근 무산된 대통령 독대와 관련해서 한 대표 입장을 강조한 인물들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 독대 이후 벌어진 당내 갈등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거 아니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소주 4병을 마시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빛 기자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에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새벽 순천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인근 주차장에 흉기를 버리고 약 2시간 동안 1.5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와요. 가게에서 현장까지 한 800m 되잖아요. 그까지 온 거예요. 박 씨는 취재진에게도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길을 걷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자신의 꿈인 경찰관을 준비하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친구를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피습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10대 청소년은 듬직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최근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경찰관 시험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전 아버지 약을 사겠다고 나간 딸과 마지막 통화에서 밤길 조심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다며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음 편한 거 없잖아요. 지질지니까. 사건 현장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소년을 추모하기 위해 이처럼 꽃다발과 간식거리를 두고 가는 등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웅을 함께했던 친구도 연결식을 마치고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생전 친구가 좋아했던 음악을 켜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의자 박 씨가 운영했던 식당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시민들이 계란을 던져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광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와 조력자 1명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불참했는데 직업이나 도주 과정상의 치밀함을 두고 조직폭력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 김모 씨와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범위도피에 도우셨어요. 범도피 알고 도우셨나요? 67시간 만에 붙잡힌 김 씨는 심사에 불출석했는데 김 씨의 신상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주로 거주한 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고향인 광주에서 어떻게 서울 소재 법인 차량을 타고 다녔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에 대한 조직적 도움이 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고 직후 또 다른 조력자 B 씨의 도움으로 대전까지 도주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서울로 향해 A 씨가 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에 조폭설까지 나온 겁니다. 경찰이 관리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 씨의 직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 씨의 신원과 조력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었던 어제, 경찰이 5시간 넘게 서울에 있는 클럽 마약 단속에 나섰습니다. 화장실 휴지통까지 뒤져보고 클럽 인근 도로에선 처음으로 운전자들 약물 검사까지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어두운 클럽 내부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퍼져나옵니다. 경찰들이 플래시를 비춰가며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더니 화장실 휴지통을 뒤지고 천장까지 뜯어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경찰이 강남과 이태원 일대의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단속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7곳을 집중 단속했는데 클럽 한 곳에선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카트리지라고 하는 팥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은닉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거기서 약물이 검출이 되면 수사를 단속 과정에서 클럽 업주에게 마약류 반입의 위험성을 계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업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제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클럽 인근 도로에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이 처음 실시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클럽 등 유흥가에서 붙잡힌 마약 사범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10달간 무려 3,000곳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이 1억에 달하는데요. 법원은 일명 이 장현맨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휴대전화에 전국 맛집으로 검색해서 나온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구청이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사장 전화번호 지금 문자로 지금 5분 안에 보내세요. 지금 문 닫기 싫으면은. A씨가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한 식당은 모두 3천여 곳. 제주 등 지역도 가리지 않았는데 방문한 적도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업주들은 많게는 수백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근데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다시 통화를 해서 진단서를 첨부받거나 했어야 하는데 이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작년 6월부터 10개월간 450여 명의 업주에게 총 1억여 원을 뜯어낸 A씨. 지난 4월 경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해서 가중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기간 동안 29차례 전화번호를 바꿨고 밤에는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대구 퀴어 축제는 지난해 대구시와 경찰이 대치를 벌이면서 논란이 됐었죠. 오늘은 축제 조직위와 경찰이 1시간 대치를 벌인 끝에 개최됐고 길 건너편에서는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도로를 막고 집회가 열린 탓에 교통 정체가 심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 퀴어 문화축제. 행사장에는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단체의 부스 5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잘 안 보이던 성소수자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나 혼자 아니구나 하는 연대감도 들고 되게 기분도 좋아서 매년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의 통제선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리 집회 장소에 경찰차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반대편에선 시민단체들이 모여 동성애 축제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동성애 반대한다! 퀴어 축제는 1,000여 명, 반대 집회에는 3,000여 명이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퀴어 축제로 대구의 중심 반월당 5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 통제로 시내버스는 의했고 병목 현상으로 인한 체증이 심해지면서 주말 외출을 나왔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막히는 게 가장 불편하죠. 버스를 타고 왔는데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경찰이 키어 축제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1000여 명을 투입하면서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은 225km에 달하고 엄청난 폭우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소 45명이 숨진 가운데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마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한밤중 마을로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최고 시속 225km의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Oh my goodness. Say a prayer, friends. Oh my God. 성인 턱 밑까지 차오른 빗물. 주택은 침수와 함께 부서졌고 건물 내부는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I was trying to make it to my mama's house, but it's neck deep here. I'm not able to get any further. 비가 그친 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 온통 흙탕물로 가득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물이 빠진 뒤엔 속절없이 쓰러진 주택 잔해들만이 간밤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This is the worst. Ain't nothing even come close to it. It flooded my house. 미국 현지 언론은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460여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사태까지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지역에선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It is still very dangerous out there. The loss of life that we've seen, a lot of it has been by fallen trees because of saturated ground. 위력을 키워가던 헐린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으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스랄라는 30년 넘게 헤즈볼라를 통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동부로도 전선을 확대한 가운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낙조로 물든 하늘이 검붉은 연기 기둥으로 뒤덮입니다.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일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를 표적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을 폭격했습니다. צה"ל תקף לפני זמן קצר את המפקדה המרכזית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이스라엘군은 공습 다음 날인 오늘 나스랄라 제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 남부전선 사령관 알리 카르키 등 일부 지휘부도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지원 속에 30년 넘게 헤즈볼라를 이끌며 막강한 화력을 지닌 군사 조직이자 정당으로 키워낸 나스랄라는 사실상의 레바논 정상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은 이번 공습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Israel's operation. We had no advance warning. 저항의 축 핵심인 헤즈볼라 수장 사망이 공식 확인된다면 2달 전 하마스 1인자 암살에도 침묵해온 이란이 더는 공격을 미룰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정말 가을이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력과 함께 늦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뚝 떨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다만 가을 태풍이 북상 중인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걸어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을이 아직 안 왔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10월로 접어들면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져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전국 아침 기온은 10에서 18도, 낮 기온은 19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가을 태풍이 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생한 제17호 태풍 제비와 경로가 달라 한반도 인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대만에 접근하는데 이후 방향을 급격히 틀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아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 내륙의 고기압과 상층 기압골 등 주변 기압계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건 여름 태풍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태풍 피해 복구액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가을은 아직이지만 가을 축제는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살린 축제들이 주말 나들이객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의상과 전통탈,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집니다.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 송파구에서 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한성 백제문화제입니다. 직접 만든 전통화를 관역을 향해 쏴보기도 하고 투우놀이도 해보며 전통 문화를 한껏 느껴봅니다. 처음엔 별로 그닥 재밌진 않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마포구 홍대 입구 일대에서는 버스킹 축제가 열렸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불타는 F4 등이 나와 분위기를 한층 돋궜습니다. 총 길이 2km에 걸친 빨간 길 레드로드를 따라 다양한 체험 행사 부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축제 한다고 뭐 볼 거 즐길 것도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타로 좋아해가지고 좀 기다려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평소 차량이 달리던 반포대로가 차 대신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서리풀 축제는 클래식 공연을 테마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0,00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어떻게 하나 걱정할 만한데요. 할인 행사하는 마트에선 배추가 2시간 만에 동나기도 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 명이 구입할 수 있는 배추를 3포기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자 손님이 몰린 겁니다. 김장에 쓰는 손질 배추가 놓여있던 마트 매대입니다. 마트가 문을 연 지 단 2시간 만에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 평균 9,963원으로 1년 전 이맘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폭등을 이끈 건 올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인데 여름 배추인 고랭지 배추의 생육 환경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에 더해 가을 배추 산지 중 한 곳인 전남 해남에도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입으며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의 우려도 큽니다. 정말 너무 비싸요. 비싸도 이렇게 비싸면 못하죠. 날씨가 잘못된 건지.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잘 안 사 먹을 것 같기는 해요.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김장을 예년보다 1, 2주 미뤄서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을 배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배적인 점점 넓어집니다. 시원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생육 단계에서 태악의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고 공급량이 지금보다 좀 늘어날 거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다음 주부터 공급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외국인 900여 명이 태권도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지만 태권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힘차고 절도 있는 품새와 시원한 손날 격파를 선보입니다. 겨루기 시합에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발차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국기원에서 열린 태권도 경연축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900여 명이 태권도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좀 1년 조금 넘었어요. 품새 그냥 하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 떨렸어요. 근데 금메달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경연장 앞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는 전통 문화인 딱지치기와 활쏘기 등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태권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배우고 서로 소통의 장을 되고자 하는 그런. 이번 태권도 경연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화합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는 얼핏 북한과는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골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근 들어서 북한 언론에서 이 골프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몇 달 동안 조선중앙TV를 계속해서 지켜보니까요. 꾸준히 골프 관련 콘텐츠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자연과 어울리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라면서 골프를 홍보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오래간만에 하니까 완전히 한 10년 정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 용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외래어잖아요. 그렇죠. 북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골프 용어를 전부 한글로 바꿔서 전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3홀은 중간 홀로서 기본 치기 횟수가 4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특이한 것으로 해서 시발대에서 첫 치기를 잘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본치기, 첫치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북한이 집중적으로 골프장을 홍보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을 다시 한번 붐업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 러시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됐고 또 당시 러시아 관광객들이 스키장을 방문하는 영상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은 상태고 또 연말쯤에 추가로 다른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해부터 북한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를 보면 외국인들을 골프 대회에 초청한다,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북한에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있나 봐요. 러시아 여성이 골프 활동을 홍보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한 러시아 여성이 평양에서 골프를 치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평양 골프장뿐 아니라 평양의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화제가 된 것은 골프카트에 실린 골프백에 한국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에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방북해 골프채 30세트를 기증했는데 이 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 골프채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골프 채가 없다.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통일부에 요청을 하니까 가 있음으로써 한국 제품의 우수성. 네, 북한의 골프 살펴봤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개발도상국동의 해외 무상 원조 ODA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조 대상 국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 취소된 게 5년간 20건이 넘고 투입된 돈도 225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회수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증발된 예산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재와 민주화,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며 아직도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 수단입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 속 지난해 우리나라도 군사작전을 벌여 교민 28명을 탈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군사정권을 도울 수 없다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ausing assistance from the $700 million in emergency assistance appropriations of economic support funds for Sudan.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사업은 달랐습니다. 수단에서 벌이고 있는 원조 사업 3개에 1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고 심지어 올해 새로운 사업을 편성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을 공급하는 관계 사업은 예산의 99.8%인 70억 원이 투입됐는데 내전이 격화된 지난해 이후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실패한 사업으로 처리됐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 지원이 된 점. 오히려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됐다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이카가 추진하다 취소한 원조 사업은 5년간 24건, 225억 원은 회수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국제개발협력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이카는 취소 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선거철이면 경쟁하듯 내걸리고 또 금세 철거되는 현수막. 다음 달 재보궐선거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22대 총선을 치렀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은 늘었다고 하지만 70% 이상은 여전히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무료 도서관입니다. 아담한 크기의 도서관이지만 지역 아동들에겐 특별한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책장과 벽면의 재료는 22대 총선에서 수거한 폐현수막 3톤이 가공된 것입니다. 문화 혜택을 누리기 힘든 지역 아동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수막 폐기를 최소화하는 데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폐현수막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은 2,574톤, 재활용량은 769톤으로 30% 정도 재활용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7% 재활용됐던 것보다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파주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 폐기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산 금정구도 마찬가지인데 선거용 현수막은 개정된 조례와 무관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당에서는 선거운동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5개 광고물법 적용 배제 사항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전시회를 개최해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발생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과 전주가 29도, 전남 한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정도 크게 벌어질 텐데요. 중부지방은 서울이 18도로 출발해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29도, 창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천절인 다음 주 목요일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 오늘은 충남 서천 티리산 해송숲입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가보자고 시즌3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